고국에 계시는 참전 전후 그리고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곡입니다. 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사라진 전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 우리 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우리들은 전투수당을 확약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을 다 주었다, 100% 주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100%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전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우리들이 받은 돈은 1등병이 38불이고 상병이 46불이고 병장이 54불입니다. 그 외에 어떤 돈도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서무기가 경례단으로부터 돈을 인수받아 가지고 내무반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계급별대로 돈을 지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지불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영내에는 PX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평소에 돈 잘 안 가지고 다니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저 많아야 5불, 10불인데 저녁에 이제 조금 뭐 좀 궁금하면 PX에 가서 이제 조금씩 사서 먹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2번쯤은 신병이 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달에 2번쯤은 이제 그동안 있던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환영식도 해야 되고 성별식도 해야 되고 또 가끔 가다가 작전을 한다든지 너무 긴장을 하면 중대장 입회하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파티를 해요. 그러면 중대장이 늘 대줄 수도 없고 내무반장이 무슨 돈이 그리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허락하에 뭐 1불씩 걷든지 2불씩 걷든지 이래 걷습니다. 그나마 돈이 없는 사람은 PX에 가서 외상장부를 달아요. 이제 조금씩 각출을 해야지 한 사람이 다 낼 수는 없거든요. 한 내무반에도 몇십 명씩 다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냅니까? 이제 파트너에서 이제 우리가 단결, 그런 결속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월급날이 되면 제일 먼저 PX 돈부터 먼저 갚습니다. 갚고 나머지 돈을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20불도 받고 뭐 5불도 받는 사람이 있고 외상장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재버리고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조금 알뜰히 살뜰히 한 사람들 받으면 내무반장이 또 고국에 보내라고 또 다그쳐요. 그 송금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뭐 많이 보내봐야 10불 20불이고 이래요. 또 귀국을 앞둔 한 2달 서너 달 앞둔 그 병장들은 귀국 준비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월남에는요 그 당시에 부대 영내는 PX밖에 없고 정문을 나가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상점을 해요. 인도 사람들 장사 잘합니다. 야가 터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물건이 있느냐면 일제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아사히 펜탁스나 미놀타 2.8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아사히 펜탁스가 미놀타보다 좀 비싸요. 그걸 사려고 하면 병장 봉급 54불을 한 4개월에서 5개월 모아야 됩니다. 그 정도 비쌌어요. 요새에서 뭐 카메라 뭐 누가 들고 다닙니까? 핸드폰으로 다 찍어대지.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뭐 하나 사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한국 가면 비싸니까 그 좀 싸게 사 가지고 한국 가서 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노타도 한 넉 달치 봉급을 모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한 200불 300불 모아야 하나 사고, 그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시계입니다. 그때 시계가 얼마나 귀했어요. 지금부터 뭐 50년도 넘은 그때인데 그것도 이제 밥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이야 뭐 전부 다 배터리로 다 가지만은 차고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시계 가는 거 이런 거. 근데 일본 시계가 와가 있는 거라. 세이코. 그럼 이제 그거를 차고 다니면 이제 밥이 자동적으로 다 가지고 그것도 이제 움직이면 소리 듣는다고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그걸 귀에다 대고 소리가 딸라닥거리면 그건 고무리다 하고 창창창창 소리가 말고 뭐 이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 군인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거 이제 사는 재미라. 그렇게 이제 귀국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병장들은 한국에 돈을 보내는 것보다 그런 거 사는 재미로 뭐 먹고 싶으면 맥주도 안 먹고 그래 전략을 하고 했어요. 맥주도 많이 못 먹어요. 중대장이 술 취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배트공 오면 안 된다고 한 사람 배 한 캔 이상 못 먹게 하는 거라. 예? 항상 전시니까 중대장이 그만큼 조심을 시켰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이제 그 월남 갈 때는 전부 다 좀 후주부리해서 갑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기운이 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올 때는 좀 요령이 있는 사람은 카메라도 하나 메고 시계도 차고 그래 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반지거리하게 해가 오거든. 군복도 미제 스모로 양복을 딱 떠가지고 맞춰가지고 쭉 빼입고 와요. 멋있게 해가 옵니다. 월남과 똥 사람들이 그냥 뭐 멍텅구리처럼 이래가 안 옵니다. 날씬 뻐끔하게 해가 국제 신사가 돼가지고 그래 옵니다. 그 오면 이제 부산 부대에 도착하면 이제 그 군악대에 맞춰서 군가가 흘러나오면 춤도 추고 말이지. 참 좋았지. 이제.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받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그게 일반 회사원 한 달 봉급이라. 암만 우리 군인들이 그래도 그렇지. 그 돈 받고 죽음의 전장터로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한다?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요? 예? 국방부 장관이 그래요? 우리나라 군대가 어느 정도 용감하고 싸움 잘했는데 예? 얼마나 똑똑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나는 그 생각할 때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무슨 이런 부대들보다 우리 한국 군인들이 정말 싸움 잘했어요. 그런 사람을 미국 CIA에서 다 알고 있다고. 6.25 동란 때 아버니까 한국 사람들 전쟁 잘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이 사람들 보면 미국이 창피하지 않겠구나 하는 거 다 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지. 뭐 어버리 같은 이런 사람 같으면 군대 싸움도 안 하고 뭐 무슨 저 원시인들처럼 말이야 활이나 쏘고 뭐 얄궂게 말이야 얻어쥐 터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 같으면 그 미국 체면을 봐서라도 그래 안 합니다. 그게 가서 늘 지기만 하고 얻어 터지고 이러면. 하나 소개할까요? 우리 해병대는요. 저는 해병대는 아닙니다. 백마부대지. 해병대는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씩 작았어요. 왜냐면 지원했거든 그때. 우리는 정상적인 영장을 받고 군대 갔고 해병대는 지원병으로 하니까 나이가 조금 뭐 쉽게 말하면 작아요. 한 서너 살씩 작아. 그런 해병대가 160명 가량 1개 중대가 있는데 2개 연대가 쳐들어온 거요. 그러면 월남의 1개 연대는 한 2,000명 가량으로 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연대면은 4,000명이죠. 지역 게릴라 일개 대대 한 500명. 4,000한 500명이 한밤중에 기습을 했다고. 160명밖에 없는데 싸움 되겠어요? 예? 얼마나 무서워요. 한밤중에 7월 같은 밤에 새카맣게 몰려온 거야. 그런데 우리 해병대가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으면 그 정신력으로 이긴 거예요. 정신력으로. 보통 아니요. 그거를 아침 새벽 될 때까지 다 쐈어. 물리쳤어. 나중에 뭐 총알이 떨어지니까 뭐 야전삽 들고 달려들고 뭐 굉장했지. 저걸 몇 명 죽인 줄 알아요? 공식적으로 243명을 죽였어. 그러면요, 자기네들 편이 총을 맞아서 뭐 조금 살아있든지 뭐 죽었든지 뭐 계급이 좀 높든지라면 다 끌고 간다고. 예? 후퇴하면서라도 그때그때 후송을 시켜버려요. 또 이제 완전히 이거 총을 맞아가 죽기 직전이라도 전부 다 후퇴를 시켜버린다고. 그런 인원까지 만약에 다 보태면, 이거 모르지. 그건 안 세봐서 모르지만은 나는 243명의 꼽은 넘는다고 보는 거야. 응? 한 500명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게 해병대요. 그런데 우리 해병대는 몇 명이 죽었느냐? 전사했느냐? 15명. 15명.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안 나타나. 우리 해병대는 뭐 어디 끌고 가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 중대본부 안에 있으니까. 그 부상은 이제 한 서너 명.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니까 미군들도 놀래고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 어디 청년부대면 그런 줄 알아요? 명호도 그렇고 백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참 월남의 최고 지도자 호치민 이 영감탐구가 뭐라고 공문을 보냈느냐면, 한국 사람하고는 정면 대립을 하지 마라. 왜냐면 적어도 해봐야 지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체격이 조금 큽니다. 월남 사람보다. 그놈들은 하체가 약해. 그래서 한 번쯤만 제대로 먹이면 팩팩 쓰러져요. 민간인들이 싸움할 때도 보면 그놈들이 시비를 걸어온다고. 좀 삐딱한 놈들이. 그럼 한국 군인들이 가만히 있나? 그럼 이제 백주단의 싸움이 붙어도 그럼 그런 놈들은 가만 안 둔단 말이야. 한두면 한 서너 명이 달려들어도 뭐 이리 차고 저리 차면 뭐 다 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한국군은 겁을 내요. 우리 한국군이 먼저 공격 안 하고 인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군인이고 그리 전쟁터에 갔지만 사람들 근본 자체가 백의 민족이야. 백의 민족. 그래 보랑자처럼 그래 아니에요. 그놈들이 먼저 그래 하지.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군대를 월남에 파병 요청시키면서 1등병한테 38불, 상병한테 46불, 직장인 한 달 봉급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미국 대통령 니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 누가 했어요? 예? 국방부에서 했어요?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요. 월남을 안 갔다 왔으니 당신네들이 뭘 안 하노? 모르니까 덮어놓고 한 말이 그 말이야. 예? 뭐 월남 연구를 좀 했다 하면 그 돈 줬으니까 전투수당이다 이렇게 말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 그게 도의가 우리 잡비지. 예? 저녁에 목마르면 콜라 한잔 먹어야 되고, 회식하면 신병 오면 좀 환영해야 되고. 그거는요 전라도 경상도도 없어요. 전쟁터라서 오면 무조건 안아주고 감사주고 하지. 그게 월남이요. 우리나라에서 뭐 지역 감정이 있어갖고 오만지 때만지 다 하지만 그건 안 그래요. 또 갈 때는 또 아쉬워서 송별회도 열어주고, 그 돈도 못 써서 쩔쩔 매고 어쩌다가 세이코 시계 하나라도 사면 좋아가지고 기회가 되고, 그 순진난만한 그런 총각들이 그 우리 군 부대요.
싸움할 때는 아주 용감무쌍하고 비호 같아요. 비호. 지금 내가 나이가 이리 많아도 아직도 이리 기백이 청청한데 다른 사람도 다 똑같아요. 올랑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기백이 있는 줄 알아요? 전쟁터가 또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 그래. 예? 그것이 올랑 갔다 온 사람이요.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전쟁이 났다 합시다. 내 무시하는 거 아니요. 당신 총 만약에 있는데 어떤 놈이 쳐들어왔다. 당신 그 사람 쏠 수 있어? 못 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 안 당기진다고 발발 떨다고 오줌 많은 사람은 다행이야. 그러나 전국에 골고루 산재해가지고 있는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은 대번에 방아쇠 땡기지. 왜? 경험이 있으니까. 어? 그것이요.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명, 20만 명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참 우리 축복의 나라에 있는 정말 용사들이요. 전쟁 영웅이야. 그걸 알아란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뭐 전투소장 다 받았다고? 이거 참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욕 보이는 거지. 응? 우리 올랑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담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정글 속에서 술술 키 나오는 놈들 참 안 가본 사람한테 내가 뭐 하려고 이런 말 하는 말이야. 응? 그런 명예훼손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전투수당 못 받았으니까 그만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중간 갈 거 아니야. 중간은. 제가 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부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해하세요. 예? 실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거기서 정말 알뜰히 살뜰히 하고 전후에 뭉쳐 있고 적을 향해서는 추도 망설임도 뭉고 싸움도 참 잘했어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했지. 우리가 불법으로 싸움한 거 아니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고 그게 한국 군인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 개발을 하고 고속도로를 닦고 한 것이 그 정도 푼돈 받은 거 모아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습니까? 네? 아니죠.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말을 하세요.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그래 말하고 마소. 이번에 우리는 대통령 잘 뽑을 겁니다. 옳은 대통령 뽑으면 뭐 보상 받겠지. 참전 전우 여러분, 미망인 여러분, 힘냅시다. 좋은 대통령, 옳은 대통령 뽑으세요. 그것밖에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는 마지막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더러운 나라 넘겨줍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 각성해서 뭉칩시다.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구부입니다. 감사합니다.